지구 환경 변화, 저위도와 고위도에서의 그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 때문에 온도 차가 난다라는 거고, 일단. 근데 이유는 사실 지구가 둥글어서 그래요. 지구가 둥글면은 태양 빛이 이렇게 나란하게 오는데, 저위도에서는 이렇게 머리 위로 같은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은데요. 머리 위로 이렇게 받으면서. 근데 고위도로 갈수록 이렇게 태양빛이 비껴가죠. 그러면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도 사실은 고위도, 저위도가 더 크기는 해요. 이 그림상으로 보면 조금 뭐 별로 차이 안 나 보이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도 나가는 거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가 많고요, 고위도가 작아.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훨씬 작아.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저위도에서는 많고, 고위도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요,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 상태가 돼서 온도차가 발생하죠. 근데 온도차가 발생하면은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지구는 그래도 공기도 있고 물도 있으니까 순환을 하면서 에너지 온도차를 줄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공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온도차가 많이 나요. 저위도는 엄청 덥고 고위도는 엄청 춥고. 근데 지금 대기 순환과 해수의 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인데, 평상시에 좀 더 얘기하고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사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거 봐봐요.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무역풍이라고 해서. 그러다 보면 이 뜨거운 바닷물이 태평양에서, 이 태평양이죠, 서쪽에, 이 서쪽에 몰려 있어요. 사실 이게 서쪽이고 여기 동쪽이에요. 요거 이제 이스트 써 있고 웨스트 써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시는데, 이거는 경도를 의미하고, 이스트와 웨스트는. 아무튼 태평양에서 서태평양은 요쪽입니다. 뭐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필리핀 있는 쪽. 여기가 주로 페루거든. 페루 있는 쪽이 동태평양이고, 평상시에는 이러다가 무역풍이 약화가 돼. 이렇게 부는 이유는 무역풍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 여기 이쪽 바다가 따뜻해져. 원래는 이게 심층수가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더 차갑거든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 얘가 정상이야.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기상이변이 생겨요. 여러가지 뭐 연쇄적으로 기상이변이 생깁니다. 엘니뇨라고 하는 게 발생하면. 자, 그건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쟤는 바로 설명 어렵고. 자,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자,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는 며칠 동안의 날씨, 그런 거를 이제 일기, 며칠 동안은 일기, 요즘 일기가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후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후가 있잖아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상태,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라고 합니다. 기후 요소에는, 기후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기온이 중요하고, 강수량, 바람, 습도, 온양, 뭐 구름의 양이죠, 증발량, 이런 게 기후 요소에 해당합니다. 지질 시대별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 어느 정도 배웠었죠? 고생대 때는 원래는 석판분해 시대 때 더 온도가 높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인데, 여기는 온도가 낮다라 나오네. 자, 아무튼 이게 그 고생대 때는 두 번의 더 빙하기가 있었고요. 중생대 때는 춥기는 하지만 빙하기는 아닌 거예요. 이게 빙하기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이거 빙하기로 하진 않아.
신생대 때는 요때 이제 빙하기가 있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지구가 추운 시기를 경험했다. 뭐 하여튼 어떤 요인이 있었나 보네요. 예, 뭔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 때 좀 따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원래 그 지구가 점점점 식어가고는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처음 지구가 생겼을 때 그 운석들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마그마 상태가 됐잖아. 그 상태에서부터 점점점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캄브리아 시대 때 따뜻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요인이 있나 봅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때 추웠었던 시기는 어찌됐건 세계는 이제 추웠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고생대 대체로 온난했고 중기와 말기에는 추운 시기가 있었다. 이때는 빙하기라고 해요. 이거는 중생대 때는 이제 전 기간에 걸쳐서 대체로 따뜻했다. 신생대 후기로 갈수록 점차 지구 평균 기온이 하강했다. 자, 신생대 후기에는 4번의 빙하기가 있었고요. 기온이 하강을 하면 얼음이 얼 거 아니에요? 얼음이 얼면은 바닷물이 좀 적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요. 기온이 하강하면. 그랬다가 기온이 이제 증가하면 해수면이 하강한다 써있네. 근데 그 간빙기가 되면은 이제 물이 더 많이 생기면서 바닷물이 많아지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구의 오랜 역사상 기후는 항상 일정하지 않았으며 기후변화는 생물의 번성과 쇠퇴에 영향을 주죠. 당연히. 자, 여러가지 이제 기상 관측 자료를 통해서 수백 년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해놨으니까. 근데 여러가지 토양 분포나 식물의 분포 이런 거를 이용해서는 이제 고기후, 더 옛날, 수백 년 전보다 더 옛날, 특히 이제 뭐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 속에 이거를 빙하 코어라고 합니다. 이거를 빙하 코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빙하 코어 안에 공기방울이 있어요. 공기방울이 있습니다. 이 공기방울 안에 80만 년 전에 공기를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공기를. 자, 80만, 이 공기 중에서도 특히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양을.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산소와 동위원소 비, 이거는 뭐냐면 물이 있는데, 물이 있잖아. 물이 요 산소가 질량수가 18인 산소가 있고 질량수가 16인 산소가 있어. 근데 이 빙하라고 하는 게, 남극에 쌓인 빙하라고 하는 게 결국에 눈이 내린 거예요. 눈이 내려요. 증발했다가 눈이 내려. 근데 증발할 때 온도가 높으면 조금 더 무거운 물의 비율이 올라가요. 증발을 하는데 더 무거운 물의 비율이 온도가 높을수록 얘가 증가해. 그래서 눈으로 내요. 아무튼 얘 농도가 얘보다 높지는 않지만 사실 얘보다 높은 건 아닙니다. 대부분 얘니까. 이 비율, 요거의 비율로 뭘 할 수가 있냐면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기온을. 그래서 그 시대에 온도를 알고 이산화탄소 양을 알아. 왜냐면 그 공기방울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80만 년에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남극의 빙하에 80만 년 동안의 빙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 온도도 올라가더라. 이걸 안 거지. 이산화탄소가 내려가면 온도가 내려간다. 이산화탄소 농도랑 온도랑 엄청 관련이 깊다.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측정한 거야. 최근에 이산화탄소 이거 이산화탄소 농도도 얘가 파란색이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사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는 내려가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내려가는 게 북반구가 여름일 때 그래. 여름. 왜냐면 여름에는 식물들이 잘 자라고 광합성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럼 내려가요. 근데 올라갈 때는 뭐냐면 북반구가 겨울일 때 그래요. 북반구가 겨울이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죠. 광합성 안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북반구에 더 많이 살아. 그래서 남방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무나 이런 것도 북반구에 더 많아요. 남반구보다. 그래서 북반구 중심인데 북반구가 여름이면은 이산화탄소가 떨어지고 북반구가 겨울이면 이산화탄소가 올라갑니다. 육지가 북반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남반구에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반구가 더 많아서 북반구 중심입니다. 여기가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북반구가 훨씬 더 땅이 많아. 물론 이제 아마존은 남반구에 있긴 하지만 뭐 요런데 이제 여기 툰드라라고 해서 여기 이쪽에 되게 숲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북반구가 훨씬 더 땅이 많아. 사람들도 북반구에 많이 살고 남반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남쪽에서 바라보면 북반구 땅이 많죠, 그렇죠? 자, 하여튼 이런 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후변화가 엄청 밀접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물의 꽃가루 연구라던가, 동물의 화석 연구, 뭐 이런 걸 통해서도 고대 기후 변화를 알 수가 있다. 나이테 변화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테가 두꺼우면 온도가 높은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나이테가 되게 촘촘하게 있잖아. 그러면 되게 추운 시기였구나, 뭐 빙하기였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변화의 원인, 태양 에너지 양 변화가 크고, 그 다음에 뭐 화산 분출하거나 수력 분포가 변화된다던가, 뭐 대기 순환의 변화가 생긴다던가, 해양 순환의 변화가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근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현재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양의 증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5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률을 0으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늦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일단 지구 복사평형 이룬다. 태양빛이 100만큼 지구에 도달했을 때 오자마자 반사돼서 날아가는 게 30이고 지표랑 대기 흡수하는 게 70입니다. 근데 이 지표가 다시 내보내는 건데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대기에 흡수됐다가 내보내. 그래서 그런 거를 온실효과라고 해요. 온실효과. 온실효과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온실효과는. 선생님 자꾸 이제 온실효과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온실효과가 있어야지 생명체가 더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재방출했다가 결국에 나가는 건 70입니다. 지구복사 에너지로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70이 들어와서 70 나가기 때문에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위도별로는 복사 평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위도별로는. 그러니까 저위도에서는 지구가 받는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죠.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고요. 여기가 위도 38도거든요. 38도보다 높아지면 고위도가 되면 받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 이 상태로 계속 지나면은 적도 지방은 계속 더워지고
극지방은 계속 추워져야 돼. 근데 그게 또 그렇게 계속 그러진 않잖아요. 덥긴 더워도. 그거를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얘가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에너지를 운반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평형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 때문에. 자, 온실효과는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온실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구가 평균 마이너스 18도씨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못 살아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8도씨면은 너무 추운 거죠. 물이 액체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고체 상태로 있는 게 더 많은 거잖아. 이러면 못 삽니다. 근데 온실효과가 있어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 정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지구 복사선을 흡수를 해야 돼. 지구 복사선이 원래 자외선 형태예요. 자외선. 미안.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메테인, 염화, 플루로탄소, 오존, 수증기 이런 애들은 적외선을 흡수를 하는 애들이야, 사실. 적외선 형태가 뭐냐면 지구 복사선이죠.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적당량 있어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는 온실기체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온실효과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을 하는 게 온실효과입니다. 지구 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랑 비교를 하는 거지. 이산화탄소 양이랑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줄어들고요. 사실 북극은 육지가 없어요. 북극은 북극해야. 북극에는 원래 뭐 그린란드 이런 땅은 있어도 사실 이 북극에 사실 육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겨울이나 뭐 여름에도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얼음이 있어. 그러면 그 북극곰이 이 얼음 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수영해가지고 여기서 물고기 잡고 뭐 이렇게 사냥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북극곰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 딛고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는 거지. 이제 사냥터가 이제 줄어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점 뭐 투발루라고 하는 섬은 잠기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해수면 상승하고 있고 이상기후로 가뭄이 엄청 심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던가 이런 게 일어나고 있지요. 자, 이산화탄소가 온난화 지수로 따지자면 뭐 요런 프레온가스, 이게 프레온가스인데 프레온가스보다 작아요. 그냥 이거는 근데 한 분자당이에요. 한 분자당은 메테인이나 이런 거보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정도가 작아. 근데 이게 되게 많잖아. 이게 농도가 되게 진하잖아, 얘가. 그래서 이걸 곱하면 이제 온실효과 기여도가 나올 텐데 이산화탄소가 양이 많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온실효과 기여도는 제일 높습니다. 왜냐면 양이 많아서 그렇고. 자. 엘니뇨, 라니냐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울 것 같네. 그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 빈칸 채우기.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이제 기후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지질시대 중 어느 무엇은 전체적으로 대체로 따뜻했다. 중생대 말하는 겁니다.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 속에 산소 동위 원소 B를 통해, 이거는 뭐라는 거냐면 이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기온을 아는 거고, 기온. 그리고 그 안에 대기 성분은 이제 그 빙하 코어 안에 들어있는 공기방울 안에 있는 거, 그걸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 산소의 동위 원소 B를 이용해 기온을 아는 거예요. 같은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고위도로 갈수록 작아지죠.
적다라고 쓰면 되네.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 근데 나가는 건 적외선입니다. 자, 고위도 지방에서 지표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보다 지표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요. 고위도는. 따라서 고위도 지방의 에너지는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있으며 평균 기온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있으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 대기와 해수의 운동으로 남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을 시켜주고 있어서 그렇고, 지질시대 이후 기후변화와 기후변화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고생대에는 따뜻한 기후가 계속되었다. 두 번의 빙하기가 있었거든요.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있었다. X. 식물의 종류나 꽃가루 화석, 동물 화석을 연구해서 고기후 알아낼 수 있다. 맞고요. 나무의 나이테의 두께와 밀도를 조사하면 수천 년 전 그 지역의 기후 유추할 수 있어요. 수천 년 전까지는 괜찮아. 나무 중에 수천 년 사는 애들 있어. 희한하게 한 5천 년 사는 애들 있어요. 나무 중에. 그래서 저 정도를 할 수 있어. 자, 지구 온난화는 온실기체 감소로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아니지 이거. 온실기체 증가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의 온도 상승으로 해수면이 상승한다. 상승하죠? 네. 상승하다. 맞죠? 맞다. 동그라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내려간다. 아니지. 수증기를 제외하면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의 복사선으로 전달되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양만큼 에너지를 가시광선 영역의 복사 에너지로 방출한다. 가시광선이 아닙니다. 가시광선이 아니라 이제 적외선 영역이고요. 지구는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균형을 이루는 게 맞죠. 네, 동그라미. A, B가 나타내는 것은, A는 지금 요건데 B부터 할게요. B는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B가 태양 복사 에너지. A가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사실은 하여튼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이 차이 나요. 예. 저위도와 고위도 사이에.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받는 것만큼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예.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좀 차이가 좀 줄어들거든요. 원래 예를 들어서 쇠구슬이 있어. 여기를 가열해. 여기 가열해도 이쪽도 뜨거워지잖아. 열 에너지가 이동하고 난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 차이는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적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 많고 여기 극지방에 부족한 애가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애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지구 환경변화, 엘니뇨, 라니냐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제는 좀 해와주시고, 네. 지금 학교에서 뭐예요? 어디예요?